미정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그 특허요 제가 만든 겁니다. 투자사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의 실질적 설계자는? 미정은 한 박자 늦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제 것이고 회사는 그 기술을 사용해 성장했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 한가운데로 떨어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임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천억 규모의 비즈니스 투자 협상 중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미정.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새의 달력이 벽에 걸린 아파트 거실은 따뜻했지만 공기엔 늘 조심스러운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트로트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진행자는 올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서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군가 크게 웃는 소리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미정은 식탁을 닫고 커피잔을 2개 꺼내고 남편이 좋아하는 구운 토스트를 2장 올려놓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하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꼭 편안함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만년필 자국처럼 연한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건 예전에 실험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던 습관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 흔적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주방 한쪽 선반에는 정리된 서류 파일이 얇게 꽂혀 있었고 파일 제목들은 모두 가계부, 보험, 관리비 같은 평범한 단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쪽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특허 서류 사본이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죠. 미정은 그 파일을 꺼내보지 않습니다. 꺼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요. 그녀는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고 강현우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장 어깨가 반듯했고 시계는 번쩍였고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섞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정 빡빡해요. 아침은 드시고 가세요. 회의가 많아서요. 그냥 차에서 커피 마시면 돼요. 미정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웃는 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속 비면 안 좋으세요. 한 입만이라도요. 현우는 토스트를 힐끗 보더니 이미 손이 휴대폰으로 가 있었습니다. 요즘 투자 쪽에서 자꾸 자료를 더 달래요. 미정은 대답 대신 접시에 토스트를 반으로 잘라 더 먹기 편하게 놓아줍니다. 그 작은 배려가 이 집에서는 대화의 절반을 대신했죠. 현우가 커피잔을 들다 말고 불쑥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해외랑 큰 건 하나 있어요. 미정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일이시군요. 현우는 그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회사가 커지면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미정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이미지라는 말을 할 때마다 미정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집 안쪽으로 밀려났거든요. 행사장, 파티, 기자, 앞, 사진 속 자리에는 늘 현우만 있었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번 건 많이 큰가요? 현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크죠. 이거 잘 되면 회사가 완전히 레벨이 달라져요. 그는 잠깐 미정을 바라보더니 말을 덧붙였어요.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 돼요.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은 부드럽게 포장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벽 앞에서 늘 예의 바르게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컵받침을 고르게 맞춰 놓았습니다. 현우가 현관으로 향하며 또 한 번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네, 자료는 오전까지요. 특허 쪽은 문제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허 쪽은 문제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죠. 현우가 문을 나서기 전에 고개만 돌려 말합니다. 오늘 저녁엔 늦어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미정은 현우가 닫고 나간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한숨인지 다짐인지 그녀도 모르는 숨이었죠. 미정은 잠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밖에서는 관리실 안내 방송이 들리고 아이들 웃음소리와 택배 카트 끄는 소리가 섞여 올라왔어요. 이런 소리들은 평범한 일상 같지만 미정에게는 나만 제자리라는 느낌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웃 박 여사가 먼저 타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미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미정 씨, 남편 또 바쁘세요? 미정은 자동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박 여사는 혀를 차며 말합니다. 에휴, 그래도 사모님인데 파티도 좀 같이 다니고 해야지. 사람들한테 얼굴도 비추고. 미정의 웃음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말이 그녀의 삶을 단숨에 작은 틀로 가두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체질이 아니라서요. 박 여사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대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서는 떡집 사장이 가래떡 방금 뽑았어요. 라고 외치고 생선가게에는 얼음 위로 고등어가 반짝거렸죠. 미정은 이런 풍경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웠던 시절에도 시장은 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IMF 때도 가게가 줄줄이 문 닫을 때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버텼습니다. 미정도 그때 버텼고 지금도 버티고 있죠. 만두가게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미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사모님, 오늘은 만두 안 사요?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국 끓이려고요. 남편 입맛 까다롭다면서 또 맞춰주는구나. 미정은 대답 대신 파 한 단을 더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끝자락 문구점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구점 유리창에는 세일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안쪽에는 아이들 공책과 펜이 줄지어 있었죠. 미정은 그 진열된 펜을 보며 무심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쓰던 만년필의 무게가 떠올랐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며 도면을 그릴 때 손이 떨려도 펜을 놓지 않았던 시간이요. 그 시간들이 지금은 없었던 시간처럼 취급되는 게 그녀 마음을 조용히 아프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비서실로 저장돼 있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미정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 일정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시간 되실까요? 미정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네,
대표님께서 동행 가능하신지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미정은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괜히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어디를 동행하나요? 비서의 목소리는 최대한 사무적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사 실사팀이 들어오고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미정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안쪽 서랍, 숨겨진 파일, 사라지지 않는 잉크 자국, 그리고 남편의 특허 쪽은 문제없다는 말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미정은 겨우 숨을 고르고 대답합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기자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 옆을 지나가며 시장 봉투를 흔들고 아이들이 뛰어가며 웃고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지만 미정의 시간만 멈춘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이 결혼에서 늘 뒤로만 물러서던 그녀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 단어는 작은 문처럼 보였지만 그 문 너머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미정은 집에 들어와 숨겨진 서류 파일이 있는 선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얹고 아주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내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까요? 서미정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수록 낮에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대표님 일정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는데요. 그 한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계속 두드렸죠. 동행이라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의 질서를 흔드는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늦은 밤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재킷을 소파에 툭 던져놓고 넥타이를 풀며 한숨부터 쉬었어요. 미정은 이미 부엌에서 물을 데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컵에 물을 따랐고 현우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컵을 받아들었죠.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미정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회사 일이 커질수록 더 그렇네요. 그 말에는 피곤함보다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전화는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현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회사에서? 네, 비서실이라고 하셨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고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경계가 동시에 스쳐갔어요. 뭐 때문에? 다음 주 일정이랑 관련해서요. 미정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해외 투자사 미팅에 제가 동행 가능한지 물으셨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실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동행? 그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걸 왜 당신한테 물어봐? 미정은 이미 예상했던 반응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회사 일 잘 모르잖아. 그 말은 날카롭지 않게 던져졌지만 오래된 습관처럼 미정을 찔렀습니다. 그냥 확인만 해보라고 해서요. 미정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습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현우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는 미정이 외국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굳이 떠올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통역은 회사에서도 다 준비돼 있어. 그렇겠죠. 미정은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소파에 몸을 깊게 묻었습니다. 이번 건 진짜 중요해.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괜히 변수가 생기면 안 돼.
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변수로 불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 가는 게 나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속에는 작은 떨림이 담겨 있었죠.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회사에서 다시 연락 오면 그때 얘기하자. 그는 그렇게 말하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오는 동안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결혼 전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당시 미정은 늘 이 기술만 완성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기술은 남편의 회사 이름으로 세상에 나갔죠. 아침이 되자 미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미정은 그의 셔츠 깃을 정리해 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시쯤 들어오세요? 모르겠어요. 현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을 정리하다가 한 기사에 시선이 멈췄어요. 국내 기술 기업, 해외 투자 유치 초읽기. 기사 속 회사 로고는 익숙했고 그 아래 적힌 기술 설명은 그녀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은 신문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그 균열을 조금씩 넓히고 있었죠. 그날 오후 회사 비서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어요. 서미정님, 대표님 일정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해외 투자사 미팅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자리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다면서? 미정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동행하래요. 잠시 후 현우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은 조용히 계시면 돼요. 미정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조용히만 있기에는 너무 오래 조용했네요.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열지는 않았지만 손끝이 그 위에 머물렀어요. 동행이라는 이름의 균열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사 미팅 당일 아침, 서미정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이었지만 이미 몸은 깨어 있었어요. 창문을 여니 이른 봄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고 미정은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듯 했죠. 미정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없었지만 단정한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 학회 발표를 다닐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오래 입지 않았지만 옷감은 여전히 반듯했고 주머니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죠. 그 메모에는 예전 동료의 필체로 너라면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정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그 옷 너무 튀지는 않지? 미정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발표용으로 입던 옷이에요. 그 말에 현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운전에 집중했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미정의 머릿속에는 회사 로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곳은 늘 사진과 기사로만 보던 장소였죠. 현우는 침묵을 깨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분위기만 보면 돼요. 미정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현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도움이야 뭐 통역 정도겠죠. 그 웃음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미정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회사 로비는 생각보다 더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벽면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 로고를 볼 때마다 미정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거쳐 나온 기술이 저 단순한 문양 뒤에 숨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미팅실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외국인 임원들, 회사 내부 임원들, 통역사와 실무자들까지. 미정은 그들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대표의 아내로, 누군가는 통역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회의가 시작되자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해외 투자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고 숫자와 도표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현우는 자신 있게 설명을 이어갔고 통역사가 그 말을 외국어로 옮겼습니다. 미정은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메모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귀는 숫자보다 단어 하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심 기술의 안정성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역을 거쳐 질문이 전달되자 현우는 준비된 답을 내놓았어요. 미정은 그 설명 속에서 미세한 틈을 느꼈습니다. 표현 하나가 정확하지 않았고 기술의 전제 조건이 빠져 있었죠. 미정은 손에 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질문은 이어졌고 외국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특허 번호와 실제 구현 방식이 다소 다른데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고르며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내부 자료로 보완 가능합니다. 그 말이 통역되자 투자사 쪽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미정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화면 한쪽에 작게 적힌 특허 번호가 눈에 들어왔죠. 그 번호는 그녀가 수십 번은 외우다시피 한 숫자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미정은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정 씨?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통역사는 순간 망설였지만 미정의 차분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기술의 기본 구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성능이 달라지는지, 왜 그 특허가 핵심인지. 외국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처음의 의심 대신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의 설명은 그가 준비한 자료보다 훨씬 정교했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투자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설명은 상당히 명확하군요. 통역이 그 말을 옮기는 동안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회의는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웅성거렸고 몇몇 외국 임원들은 미정을 힐끗거리며 서로 말을 나눴어요. 현우는 미정을 회의실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 설명 어디서 그렇게 잘 알았어요? 미정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그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현우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느꼈어요. 이곳은 더 이상 남편의 세계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문 안쪽의 공기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안쪽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지만 누구도 편하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외국 임원 몇 명은 커피를 들고 작은 원을 이루었고 회사 임원들은 창가 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미정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방금 전 자신의 말이 이 공간에 남긴 흔적을 그녀 스스로도 실감하고 있었죠. 현우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한 척했지만 눈동자는 분주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미정 옆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준비된 순서가 아니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진 순간이었나요? 현우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미정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거의 처음 겪고 있었죠. 괜히 오해 살 수 있어요. 오해라면 정확히 아는 게 먼저 아닐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 쪽에서 투자사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통역사가 함께였고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현우가 먼저 반응하려 했지만 대표의 시선은 분명히 미정을 향해 있었어요. 미정은 잠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는 마음과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죠. 현우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허락보다는 포기의 기색이 더 가까웠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회의실 안쪽 작은 테이블로 미정을 안내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기술 구조 말입니다. 네. 기존 자료보다 훨씬 명확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통역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표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직접 참여하셨다고요? 네, 초기 단계부터요. 미정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대화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이야기인데 중심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었죠. 그는 임원 한 명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 설명은 제가 보충할게요. 하지만 그 임원은 애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정 쪽으로 모였어요. 투자사 측은 기술의 응용 가능성과 향후 확장 구조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메모를 넘기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술은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연동 구조를 전제로 하면 안정성이 더 높아집니다. 통역이 말을 옮기자 외국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그 전제 조건이 지금 자료에는 없던데요. 제가 빠진 상태에서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깊게 몸을 묻으며 숨을 내쉬었어요. 그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자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의 실질적 설계자는? 미정은 한 박자 늦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통역을 거쳐 전달되자 회사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서로를 바라봤고 몇몇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현우는 그제야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특허 등록 번호 아래 작게 표시된 이름. 그 이름을 그는 지금껏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정리된 문제입니다. 현우가 급히 말했지만 투자사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명확한 구조를 원합니다. 기술의 소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미정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맞닥뜨리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제 것이고 회사는 그 기술을 사용해 성장했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 한가운데로 떨어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임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한참 동안 미정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논의는 구조 재검토가 필요하겠군요. 회의는 예정에 없던 중단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만 남았어요. 미정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현우는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당혹도 아닌 낯선 감정이 섞여 있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심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시작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그제야 내부의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서류를 급히 정리하는 소리, 낮게 억눌린 한숨들이 공기를 채웠어요. 예정에 없던 중단이었고 누구도 이렇게 끝날 거라 예상하지 못한 회의였습니다. 서미정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그 공간에서 가장 또렷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장 먼저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어디에도 전화를 걸지 못한 채 복도를 서성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명한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단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회사 임원들이 하나둘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설명 정말 정확했습니다. 대표님도 그 정도까지는 모르셨던 것 같더군요. 미정은 그 말들에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투자사 대표와 실무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별도의 소회의실로 이동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대표님과는 별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미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현우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함께 들어갈 수 없는 문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투자사 대표를 따라갔습니다. 소회의실은 훨씬 작았고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대표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기술의 실질적 소유가 선생님이라면 계약 구조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실무진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회사 운영에 대해 동의하신 건가요? 미정은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의라기보다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대표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생긴 건가요? 미정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묻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현우는 이사회 임원들과 급히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 문제야. 언론에 새어나가면 끝입니다. 특허 소유 구조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얽히며 현우의 머리를 짓눌렀어요. 아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 형식적인 겁니다. 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공허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형식이라기엔 문서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 순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투자사 쪽 연락이었습니다. 대표님, 잠시 후 다시 전체 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우는 목을 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미팅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사업 계획이 아니라 책임 구조로 향했어요. 기술 리스크는 누가 감당합니까? 특허 사용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현우는 대답을 이어갔지만 말끝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그 사이 미정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누구와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까? 회의실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질문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드러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하지만 제 이름과 제 삶이 지워진 구조에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회의실 바닥을 울릴 만큼 분명했습니다. 투자사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기술 보유자와 직접 협의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현우의 자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현우는 미정을 붙잡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는 낮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미정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난 회사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 과정에서 저는 사라졌고요. 미정의 말에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로비의 불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미정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낯설 속에는 오래 잊고 살았던 자신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분명히 위기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너진 신화의 틈에서 서미정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습니다. 로비의 전광판은 평소처럼 기업 홍보 영상을 틀고 있었지만 그 영상 속 밝은 음악은 현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을 피하며 지나갔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이미 소문은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 속에는 늘 서미정의 이름이 따라붙고 있었죠. 미정은 그날도 회사로 향했습니다. 전날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돌아서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물러나면 다시는 앞으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정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또렷했습니다. 비서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론 대응은 내가 직접 할게. 지금은 대표님 개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문제입니다. 짧은 말들이 오가며 문 너머 공기가 팽팽해졌죠. 미정이 문을 두드리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제보다 더 거칠게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우와 몇몇 임원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미정을 향했죠.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은 감정적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어. 미정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특허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구조로는 투자 진행이 어렵습니다. 미정은 그 문장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기술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당신이 뭘 원해? 그 질문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존중받는 구조요. 그리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말은 요구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현우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는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 문제잖아. 미정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인생 문제예요. 그 한마디가 현우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협상이나 위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회의는 길어졌고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지분 구조, 특허 사용 계약, 향후 의사 결정권. 미정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예전 연구실에서 회의하던 때처럼 그녀의 머리는 또렷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미정님을 기술자문으로 공식 등록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문으로는 부족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긴장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술도 회사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죠. 당신은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았어? 그 질문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한 적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회의실을 나선 뒤 미정은 잠시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사 벽에 걸린 연역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진들 속에는 늘 현우의 얼굴만 있었고 그 옆에서 미정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진들이 예전처럼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래전 연구실 동료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뉴스 봤어. 드디어 내 이름이 나오더라. 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잠겼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녀가 말하자 상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분명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로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부를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 들어와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몰래 숨겨두던 종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미정. 그 이름을 적는 손은 아직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긴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건물은 이미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야근하던 직원 몇 명만이 복도를 오갔고 그들의 발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서미정은 이사회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 문을 열면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요. 이사회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 법무팀, 외부자문위원, 그리고 투자사 대표까지. 테이블 한쪽 끝에는 강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고개를 들고 있긴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정이 들어서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늘 말하는 사람은 현우였고 그녀는 늘 이름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기술 소유 구조와 향후 회사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법무팀이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문서들 속에서 미정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그 이름은 더 이상 작은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현실 그 자체였죠. 투자사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의 실질적 보유자와 직접 계약을 원합니다. 이 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는 보류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선택지가 하나뿐이라는 뜻이었어요. 현우는 손을 모아쥐고 천천히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렇게까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야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대표님, 현실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기술 없이는 회사도 없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때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들, 지금은 모두 미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난 회사를 키우려고 했어. 현우가 미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키려고도 했고, 미정은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켜졌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저는 늘 숨겨졌어요.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조용한 사실,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현우의 가슴을 가장 세게 눌렀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미정님의 요구 조건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미정은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정리된 이야기였거든요. 첫째, 기술에 대한 최종 결정권. 둘째, 회사 내 공식 직책과 책임. 그리고 셋째, 제 이름을 지우지 않는 구조.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 요구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너무 늦게 나온 말이었을 뿐이죠.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미정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로 남으실 수 있어요. 다만 혼자는 아니에요. 그 말은 배제가 아니라 처음 제안하는 동행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동행을 허락받지 못했던 사람이 미정이었죠. 투자사 대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사회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게 되었어요. 현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동의였고 패배였으며 동시에 인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의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순간 미정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호도 눈물도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묶여있던 숨을 이제야 제대로 쉬는 느낌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며 현우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어요. 그동안 당신이나 집사람으로 불리던 이름이었죠. 미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는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에서 결정해야겠죠. 그녀는 더 이상 답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모든 답을 지금 다 꺼내놓을 필요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닫혔고 복도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늘 그녀는 진실과 마주 섰고 그 진실은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변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회사와 세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여전히 경제 소식이 반복됐지만 그 사이사이에 낯설지 않은 이름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었죠. 기술의 실질적 설계자가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서미정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직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미정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지나쳤을 로비 유리문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서 있는 자세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펴졌고 시선은 아래로 향하지 않았죠.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미정 상무님, 오늘 일정은 오전 회의부터입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무라는 호칭이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감도 들지 않았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또렷했고 주변 소음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고 누군가는 미정을 힐끗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죠. 잠시 후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기사 잘 봤습니다. 용기 있으시더라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늦어진 정리였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아직 낯선 공간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와 새 노트, 그리고 이름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미정.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미정은 잠시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앞에 놓인 적이 있었나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죠. 미정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들은 기술 확장과 신규 적용 분야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이야기는 남편의 입을 통해서만 흘러나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직접 읽고 직접 판단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오전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임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신중한 태도로 미정을 바라봤고 질문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미정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그 반응을 보며 자신이 더 이상 설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자리에 서 있다는 감각이었죠. 점심시간 무렵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회의 잘 끝났어? 미정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리됐어요. 그 답장은 예전처럼 보고도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하는 말이었죠. 오후가 되자 외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미정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시작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어요. 왜 이제야 전면에 나서셨습니까? 미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회사 건물을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동으로 집으로 향하는 대신 잠시 발길을 돌려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그 노트는 오래전 연구실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삐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남아 있었죠. 이 기술이 완성되면 나는 나로 살 수 있을까? 미정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 아래에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야 살고 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은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우의 신발 위치부터 확인했을 미정이었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 차린 저녁상은 소박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든든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미정은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가 없는 집의 조용한 명절 풍경, 그리고 연구실에서 웃고 있던 젊은 시절의 자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미정은 처음으로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여기 서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늦은 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겠다. 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고생이라기보다는 제 몫이었어요. 현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미정은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고요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에 각자의 삶이 담겨 있겠죠. 그중 하나가 이제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미정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지 않았어요. 서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거창한 축하도 눈부신 환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